401호에 만취한 옆집 남사의 착각. 나의 삶은 언제나 고요했어요. 29, 혼자 사는 프리랜서. 회사, 집, 그리고 완벽하게 고립된 시간들. 그 고요함이 나의 안전장치였죠. 나는 그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스스로 지은 견고한 성이었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나의 모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가 나의 문을 열고 들어온 그날 밤, 나의 사별1호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옆집 남자, 준혁 씨. 그는 만취한 채 나를 당신의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 달콤하고 위험한 착각을 거부하지 못했어요. 나는 단지 피해자였을까요? 아니, 나는 그 순간 그에게 선택받은 존재가 된 환상에 기꺼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나를 파괴하는 대신 나의 숨겨진 욕망을 일깨웠습니다. 나의 은밀한 갈증은 그렇게 깊은 밤 401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잠결에 들리는 소리였어요. 우리 집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낯선 발소리. 공포에 질려 눈을 떴을 때 그가 침실로 들어서는 짙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401호의 준혁 씨.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나를 아내라고 착각했어요. 그는 나의 등 뒤로 파고들어 억세게 나를 끌어안았어요. 뜨거운 체온과 술 냄새. 그의 몸은 단단했고 그의 숨결은 지독하게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이는 나지막한 목소리. 여보, 미안해. 너무 늦었지? 당신 품에 안기고 싶어서. 정말 보고 싶었어. 그의 입맞춤이 느껴질 때 나는 소리 질러야 했어요. 밀어내야 했죠. 하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아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코끝을 찌르는 짙은 알코올 냄새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를 덮친 이 사람은 옆집 남자였다. 그는 만취하여 나를 아내나 딸로 착각한 것이 분명했다. 제발 안 돼! 입속으로 비명을 삼켰지만 이미 그의 체중에 깊이 갇힌 몸은 저항할 수 없었고 거친 움직임은 난폭하게 이어졌다. 공기가 부족한 듯 가슴이 터질 것처럼 숨막혀왔다. 몸 깊숙한 곳으로 낯선 단단함이 꿰뚫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에 침대볼을 쥐어뜯었다. 놀라 눈을 부릅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옆집 남자의 묵중한 무게는 나를 짓눌렀고 술과 뒤섞인 뜨거운 숨결이 내 뼈 위로 훅 쏟아졌다. 멈춰야 해. 당장. 이성은 외쳤지만 목구멍은 바짝 타들어갈 뿐 어떤 소리도 토해내지 못했다. 그는 착각 속에 빠져 의심 없는 몸짓으로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충격이 올 때마다 허리가 강하게 밀려들어와 내 몸은 제어할 수 없이 뒤로 젖혀졌다. 나는 이불 끝을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버텼지만 머리에서는 굉함이 있는 듯했고 가슴은 더욱 격렬하게 폭발했다. 놀람, 극도의 공포, 그리고 억눌린 호흡 속에서 나는 몸의 통제권을 상실해 갔습니다. 취기에 찬 난폭하고 빠른 왕복 운동은 멈출 기미가 없었다. 허벅지는 맥없이 털렸고 손톱은 시트를 찢을 듯 파고들었지만 내 몸은 이미 그 야만적인 리듬에 순응하며 흔들리고 있었다. 눈을 감으려 해도 피부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졌고 나는 그 생경한 쾌락의 구렁텅이로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체중이 쿵 하고 내려앉을 때마다 숨이 막혔고 고통에 가까운 작은 흐느낌만 새어나왔다. 입술을 깨물어 신음을 말았지만 골반과 뱃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충동은 막을 길이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거친 마찰음과 땀방울, 묵직한 체중의 압박 아래 나는 무력하게 널브러졌다. 그러나 몸속 어딘가에서 솟아나는 설명 불가능한 뜨거운 에너지가 서서히脈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입을 막았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떨리는 몸을 억지로 진정시키기 위해. 하지만 결국 몸은 본능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격렬하게 반응했다. 옆집 남자는 더욱 깊이, 더욱 사납게 몰아쳤다. 술에 준 붉어진 얼굴은 광기에 차 있었고 숨결은 화염처럼 뜨거웠다. 눈을 감고 버틸수록 몸은 더욱 크게 요동쳤다. 심정은 광란하듯 뛰었고 마침내 나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쾌감의 해율이 덮쳐왔다.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몸이 파르르 경련하며 해율에 침몰했다. 잠시 옆집 남자의 몸이 멈췄을 때 이 지옥이 끝났다고 믿었다. 뜨거운 체온이 등리를 짓누른 채 그의 헐떡이는 숨결이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엎드린 채 지쳐 숨을 헐떡이며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는 움직이지 않기를, 이대로 영원히 잠들기를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정적은 짧았다. 그의 손이 다시 내 허리를 낚아채는 순간 그 무게는 또다시 나를 깊이 짓눌렀다. 잠시 식은 줄 알았던 열기는 사라지지 않았고 단단히 되살아난 그것이 다시 한번 거침없이 파고들었다.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아래쪽은 이미 무겁게 그의 침입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고 두 손은 시트를 더욱 단단히 움켜졌다. 머리는 도망치라고 경고했지만 몸은 거부할 수 없는 본능에 떨며 반응했다. 이건 죄악이야. 그런데 왜 나는 여기서 쾌락을 느끼는 거지? 나는 혼란스러운 의식 속에서 몸의 배반을 실감했다. 억압되었던 금지된 욕망이 분출하여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내 몸을 압도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했다. 그 무게, 그 압박감, 그 깊이는 내가 아는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 충격적인 깨달음에 나는 스스로 경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내 몸이 점점 더 뜨겁게 질척질척하게 젖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래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넘실거렸다.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감각에 나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흐느낌 맡긴 신음이 새어나왔고 심장은 광난다듯 뛰었다. 옆집 남자는 술에 취해 침묵했고 오직 본능에만 휘둘리는 몸짓으로 더욱 거칠고 깊숙이 몰아쳤다. 나는 두려움과 격렬한 희열에 뒤섞인 소용돌이에 휘말려 눈앞이 희미해졌다. 이 관계는 틀렸어. 그런데 왜 이 짓을 멈출 수 없는 거지? 이성이 거부해도 몸은 이미 항복한 상태였다. 등에 흐르는 땀, 짓눌린 어깨, 귓가를 뜨겁게 스치는 호흡, 모든 것이 나를 더욱 깊은 도취감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마침내 온몸을 파르르 떨며 격렬한 절정에 도달했다. 아래서는 샘이 타지듯 분출하였고 내 몸은 조각나는 듯 흔들렸다. 울부짖는 듯한 신음을 억누르며 손끝으로 시트를 힘껏 잡아당겼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나를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을. 죄책감과 황홀경 사이에서 무너져 끝없는 심연 속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옆집 남자의 몸은 마침내 무겁게 내 위에 쓰러져 멈춤을 멈췄다. 거친 숨결은 한동안 귓가에 맴돌다가 이내 깊은 잠에 빠진 조용한 숨소리로 바뀌었다. 나는 지쳐 침대에 엎드린 채 한참 동안 흐트러진 호흡을 정리하지 못했다. 방 안은 여전히 뜨거운 체온과 술 냄새가 끈적하게 뒤섞여 있었다.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아래는 여전히 젖어 넘쳐나는 격렬한 여운을 간직한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폭주하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지지기어져 있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스스로를 끝없이 책망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무엇보다 그 순간 느꼈던 짜릿하고 파괴적인 희열이 내 몸 깊은 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불같은 뜨거움. 억압되었던 욕망이 산불처럼 터져나온 순간 그 기억을 지우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선명하게 새겨진 감각이 나를 덮쳤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를 돌려보낼 수 있었죠. 그는 죄인처럼 사과했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무슨 실수를...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심으로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나는 그의 무지를 나의 구원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나는 거짓말했어요.
그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내가 침묵함으로써 나는 피해자가 아닌 공범자가 되었죠. 그 후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복도에서 그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올랐죠. 나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완벽한 옆집 주민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섰습니다. 윤서 씨,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 지난번 일 제가 큰 실수는 안 했는지요? 정말 죄송해서요. 아, 네. 소파에서 주무시는 거 확인하고 바로 잠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나는 그가 안도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가 닫힐 때까지 굳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는 척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나는 그가 올 경우를 대비해 평소 입지 않던 가운까지 꺼내 입었죠. 나는 그에게 유혹하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침대 시트도 새로 갈았어요. 나의 의도를 그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왔어. 그는 나를 잊지 않았어. 준혁이 침실로 들어선다. 그는 전처럼 심하게 비틀거리지 않는다. 술 냄새는 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똑바르다. 그는 침대 앞에 서서 만취 연기를 시작합니다. 여보, 나 왔어. 당신 자고 있었어? 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놀라는 척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의 눈빛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을 읽기를 바랐습니다. 들어와요. 밖은 춥잖아요. 그는 놀란 듯 멈칫했습니다. 내가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내 그의 눈빛은 만취한 남자가 아닌 나를 기다려온 명료한 남자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나를 불렀어요. 나는 그가 내민 손을 잡고 그를 끌어당겼어요. 나는 그의 품속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의 착각에 동의하는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는 나의 욕망을 위해 이 위험한 게임을 주도하는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달콤하고 은밀한 밤 없이는 나는 잠들 수 없을 테니까요. 이 비밀은 나의 산소이자 나의 독이었습니다. 한 달 후, 밤, 준혁이 401호로 들어선다. 이제 만취 연기는 거의 사라졌다. 이제 그는 일주일에 2~3번씩 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는 척할 뿐 그는 더 이상 만취를 가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를 만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밤을 채워주는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좀 늦었네요. 걱정했어요. 일이 좀 늦어졌어요. 하지만 당신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는 이 관계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여전히 옆집 남자이고 여전히 낯선 사람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아는 유일한 존재가 되죠. 나는 그가 내 침실로 걸어 들어오는 소리에 나의 일주일치 삶을 걸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침에 눈을 뜨면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나의 깨끗했던 일상에 묻은 더러운 얼처럼 느껴지죠. 나는 이 위험한 비밀을 끝내야 한다고 수백 번 다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해. 그에게 사실을 말하고 끝내야 해. 하지만 문득 내가 그에게 당신은 만취한 척 연기했지. 우리의 관계는 거짓이야. 라고 소리쳤을 때 그가 네. 그리고 당신은 그 거짓말을 원했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을까봐 두려워요. 그의 대답은 나의 가장 깊은 진실을 찌를 테니까요. 이제는 문자가 아니라 현관문 잠금 해제 알림이 옵니다. 새벽 1시 반, 401호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은밀한 규칙이 되었죠. 오늘 밤에도 당신의 문은 열려 있을까요? 401호의 유일한 비밀이 나를 미치게 합니다.
이제 그는 만취를 가장할 필요도 없고 문을 억지로 열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완벽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의 고요한 일상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그의 위험한 손길을 기다리는 401호의 은밀한 중독자입니다. 이 비밀이 언제 폭로될지 모르지만 나는 이 밤의 격려력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의 착각이든 나의 중독이든 나는 그를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